네. 오늘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할 때보다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과연 리더의 자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자격이 되는지 사실은 이 강의를 저한테 맡겨주셨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다. 하나는 그래 너 좀 할만하다. 이 정도 강의는 할만하다가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너의 자세를 되돌아봐라.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후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윤주호 리더님이 강의를 하실 때 거울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오늘 같은 심지어 저는 사진을 놓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실천을 해 나가시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이상 제가 뭐 덧붙이고 뭐하고 할 건 없지만 아까 우리 김나영 리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또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나아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리더는 뭘까요?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 리더십,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더의 자세는 바로 이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은 뭘까?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능력.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나면 그냥 답이 나오죠. 나는 이 조직의 대표이고 또 이 조직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도록 능력을 쌓아야 되는데 과연 그 능력이 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리더로서 내적 자세와 외적 자세. 사실 리더는 아메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다 비슷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아메이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 내적 자세.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멘탈 싸움이다 또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두 번째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세 번째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는 자세, 네 번째 열정적인 자세, 다섯 번째 끈기 있는 자세. 네, 이 정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 외적 자세는 간단하네요. 외모, 말투, 표정. 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뭐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듯이 약간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불편하시거나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 오픈 마인드로 한번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우선 내적 자세 볼게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겁니다. 왜요? 아메이는 독자적인 자용 사업이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사업의 CEO시고 대표시고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 주도적인 마인드로 해나가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돼요. 우리 홍경숙 스폰서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메이는 바로 CEO 수업이다. 이런 얘기 하세요. 네, 그게 그냥 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에도 사사분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업 설명에서 많이 듣던 사사분면. 사사분면에 이쪽 왼쪽에 뭐가 있죠? 직장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데 우리 아메이 사업자는 어디에 속하죠? 사업가 쪽에 속하잖아요. 사업가 분면에 속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면서도요. 여기에도 이 사사분면이 존재합니다. 직장인 아메이를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자,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요. 스폰서에게 지시받은 일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미팅 스케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늘 미팅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오늘 미팅 꼭 오셔야 돼요. 이런 걸 지시받고 오시는 분. 그리고 미팅을 참석 내가 못했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스폰서한테 미안하대. 왜 미안하죠?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죠? 나 자신한테 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폰서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이미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이건 스폰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 관리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할 거를 다 하시는 거죠. 예. 할 일이 많은 건 맞아요. 그죠? 이 안에서도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부도 계시고 또 저렇게 아이를 또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내가 적어도 내 사업을 하는 데에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딘가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좀 관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따가 제가 이제 시간 관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목표,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뭐 성취할 것인지 이것이 늘 불분명하고 이건 역시 스폰서님한테 지시받듯이 지시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치 과제처럼 숙제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직장인 아메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옆에서 함께 하시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항상 특히 초기 사업 때는요.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스폰서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지 어떤 말투 하다못해 우리가 뭐 홈미팅 같은 걸 할 때도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안일한 자세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나중에 스폰서가 안 될까요? 스폰서가 되셔야 이 사업 성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스폰서가 될 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런 자세는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아메이 볼까요? 자영업 아메이는요. 분명히 우리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시스템대로 하지 않고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 특히 제품 판매에 엄청 집중하시는 분들. 예, 물론 우리는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이제 제품이 전달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 사업의 본질을 보면요. 본질은 이 사업에 기회를 주는 거고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판매해서 PB를 올리고 나의 이익에만 조금 집중이 돼 있다면 그거는 조금 자영업 아메이에요. 이거는 열심히 해서 PB는 올리고 수익도 어느 순간에 올라갈 수 있어도 절대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업가 아메이 우리는 저 사업가 아메이를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 회원 소비자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폰서 파트너와 팀워크를 발휘하셔야 돼요.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독자적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헬핑 피플 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네, 그게 바로 사업가 아메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사업을 임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우리 이렇게 파트너 리더님들 이제 초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할 때 그냥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명품 생필품 천여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 멋진 쇼핑몰, 상점이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그대로 부여받았어요.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서 이 쇼핑몰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예,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내면 많이 가지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도 당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고 부담도 없어요. 회사가 다 책임지고요.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무슨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택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 쇼핑몰이 거저로 주어졌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그 쇼핑몰의 CEO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 괜찮으실까요? 예,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진열대 위에 뭐라도 먼지라도 있나 닦으실 거고 제품 하나하나 어떤 게 있나 보실 거고 잘 모르면 다 찾아서 공부하실 거고 그죠? 그다음에 손님이 없을 것 같으면 하다못해 문 앞에다가 풍선 인형이라도 다루실 거고 어떤 노력이든 다 하실 텐데 자 그런 마인드가 바로 사업가 CEO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마인드가 이 사업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정의한 것처럼 리더는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조직을 대표로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이끌까요? 그래서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 방향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표류예요. 바다의 망망대해에 떠 있는 표류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늦더라도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지만 그 목적지가 없으면요. 사실은 이건 사업이 아닌 거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지 시도하고 행동하고 열정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번 달에 나의 목표, 팀도 좋고 수입도 좋고 아니면 회원 수도 좋고 우리가 본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마련해 주잖아요. 뭐 신규 회원 몇 명, 그다음에 그분이 신규 회원 가입해서 뭐 구매 뭐 제품이 뭐 15만 원 이상이 되면 뭐 어떤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진짜 목표로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걸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나 30명 만들어서 호텔 나 꼭 숙박권 받겠다. 이런 어떤 그 목표를 분명히 가지신 분은요. 시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시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당연히 열정도 떨어지죠. 그 사업을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목표가 파트너의 목표다. 이거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스폰서님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폰서가 나 에메랄드가 될 거야,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이게 내 개인적인 어떤 목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에메랄드가 되려면 내 파트너 3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내 파트너 6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나 지금 그냥 이 정도로 괜찮아. 이러고 만약에 목표 없이 주저앉으시게 되면 내 파트너들은 뭐죠? 예, 성공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목표는 바로 파트너의 목표가 됩니다. 자, 시간 관리가 나오네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평한 자원은 시간이에요. 이건 남녀노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자, 이 시간을 누군가는 24시간 이상처럼 쓰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사실은 몇 시간 안 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직장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시간 빼고 남는 잉여 시간, 여유 시간을 나는 어떻게 이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게 좀 뭔가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TV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좀 줄여야 사업에 조금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제일 우선시에 둬야 될 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에도요,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에도 이렇게 사사분면이 존재해요. 아마 많이들 그런 정보 보셨을 텐데 급하고 중요한 일, 그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도 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사사분면의 시간 그 분면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 관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진 않잖아요. 당장 급하진 않아서 우리가 운동하면 좋은 줄 알지만 운동 잘 안 하고 미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미래 준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당장 닥쳐온 바로 내 눈앞에 닥쳐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 개발, 성장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그 시간들을 내가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애가 아파. 우리 부모님이 아파.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다니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만 매번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네, 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미래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투잡, 쓰리잡, 뽀잡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바로 사실 전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급하고 중요한 일 그런 것들이 별로 많이 안 생겨요. 자, 그 다음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먼저 완벽한 복제의 원본이 돼야지 우리 복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 파트너든 우리 팀이든 그 좋은 모습을 복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A7070에 나온 얘기인데 뭐 하는 척
뭐 하는 채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존경받을 수 없어요. 다 압니다. 예, 그래서 도전하고 나는 사실 안 하면서 나는 도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고 뭐 조금 안주할 만하니까 나는 사실은 좀 아니라면서 내 파트너들한테만 계속 그거를 요구하거나 시키거나 관리해. 이거 솔선수범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 사업은 탱크화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탱크화 안 해. 예, 안 하고 파트너들한테는 탱크화 하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미팅 이렇게 있지만 미팅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서 꼭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팅 참석 이거 잘 안 해. 그다음에 시간도 잘 안 지켜. 예, 그리고 일관성도 없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랬다가 뭔가 우리 집에 남편이랑 싸웠다 그러면 또 딴소리 했다가 뭐 이러면요. 사실은 이거는 리더로서 이렇게 존경을 하거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죠. 그리고 아무도 안 해도 아무도 안 봐도 나는 하는 자세.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줌으로 김미경 리더님 그 강의를 한번 들었을 때 김미경 리더님이 이렇게 우리 팀원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독서 책 읽고 왜 소감 쓰기를 한번 하자고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리더님부터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엄청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고 혼자서만 365일 하셨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셨어요. 보상도 주면서 오히려 좀 더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라도 쓰자 이거를 지속해서 해나갔더니 결국은 3년 넘게 모든 우리 팀원들이 다 함께 하는 문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팀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비롯된 나의 네트워크. 이 나의 팀에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후원 누가 제일 잘해요? 내가 제일 잘하겠죠. 파트너보다. 그죠? 제품에 대한 공부, 정보, 전달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가 제일 잘하죠. 그죠? 어떤 행동 모든 거 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나는 가만히 있고 사실은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트너들이나 회원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뛰는 거죠. 누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파트너 내가 좀 같이 갈게. 내가 사업 설명 좀 같이 해줄게. 그다음에 나랑 같이 뭐 이런 마인드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은 나 리더십이 있어 이러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는 팔로워들이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할 때 발휘되는 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최우선이에요. 특히 우리 사업에서는. 그래서 잘 만든 팀 문화가 있을 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잘 만든 팀 문화. 여러분들 다 각자 자기 팀 톡방 같은 거 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그랜드 이글 톡방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 그다음에 뭐 유익한 어떤 뭐 내용, 스케줄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제공받으세요. 우리 아침마다 매일 아침 6시, 7시 사이에 임선미 리더님이 그 강의 내용들 다 올려주시고요. 아침 7시도 안 돼서 우리 전진선 리더님 아직 아기도 아플 때도 다 라이딩 함께 하자고 같이 그거 늘 올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보통은 우리 홍경사님 6시면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항상 굿모닝 메시지 올려주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팀에서도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리더님들이 계시죠? 쉬울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며칠 하실까요? 며칠 하시고 그거 꾸준히 365일 1년, 2년, 3년 꾸준히 하실 자신이 있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해내시는 거예요. 왜? 리더니까. 내 팀이니까. 예, 내 팀의 문화는 내가 먼저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해 주시네 하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 그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뭐 우리 여기 사람이 수십 명인데 수십 명이다. 카톡 이것도 되게 번거로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방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화이팅. 뭐 우리 함께 해요. 뭐 이런 일이 쫙 도배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 파트너도 이 팀방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왔는데 팀 문화가 막 이래요. 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막 이래. 그러면요, 와,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 예, 굉장히 그런 소속감 같은 거, 따뜻한 안정감 같은 걸 느끼실 텐데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팀 뭐가 잘 굴러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 가도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궁리하는 거죠. 책임감, 인내심, 그다음에 우리 철학과 같이 뭐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트너, 스폰서, 팀원으로서 역할과 의무 다하기. 그건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나는 지금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지금 파트너가 한 명도 없지만 반드시 파트너가 또 생길 거고, 그리고 이 팀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도 이 팀에 기여하시는 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나는 받기만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모른 척한다? 리더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자, 실력을 키워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저 교만도 죄다라는 말은 우리 박철웅 스폰서님이 리더의 자세 7가지 말씀하실 때 한 거예요. 다 안다병. 네. 이런 거 버리라고. 그래서 회사, 제품, 마케팅,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리더님들의 팁과 노하우, 그다음에 시대의 변화, 트렌드 다 이 안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CEO라고 그랬어요. CEO가 이런 거를 모르고 얼렁뚱땅 알고 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우리 회원들은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이미 그렇게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설피 알고 아는 척해 한다고 할 수 없어요. 신뢰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워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라. 예. 이 안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또 직장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 아메이 안에서는 사고방식, 표현 방법, 내 감정 조절하는 법, 그다음에 내가 인내하는 법, 끈기를 갖는 것, 그다음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내가 처음 그냥 알아가는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한번 임해 보시면 정말 아까 우리 김나영 리더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움을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변화가 되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 특히 학습으로 이루는 부예요. 여러분들 다 이 안에서 지금 배우시고 공부하시는 이유는 사실 성공하고 싶고 성공은 결국은 뭐죠? 네, 정말 부를 누리고 싶어서잖아요. 경제적인 안정, 그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다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실은 변화돼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는 자세. 자, 처음 긍정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보면요. 절대 긍정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덕목이다. 예, 성공한 사람들은요. 한번 해보지 뭐. 만약에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도조차, 그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려는 뭔가 이런 그 용기조차 절대 내보지 않는 사람들.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계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없다. 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실력이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나영 스폰서님, 저한테는 이제 스폰서님이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가끔가다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안 되면 누가 되니? 그래서 그래요. 네가 안 되면 누가 진짜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스폰서님이 저한테 믿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면서 늘 꿋꿋하게 뭐 굳건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흔들려요. 매 순간. 매 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에 매 순간 넘어졌다 일어났다. 사실은 그런 순간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믿어주는 거. 예, 그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실력인 거죠.
그리고 어떤 모든 상황은요, 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면성에서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힘.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부정을 끌어당겨요. 네, 그리고 긍정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나는 뭐 모은 팔자를 타고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겪지 않을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생기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나는 계속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거봐. 나는 역시 재수가 없어. 이거 봐. 해도 안 되잖아. 이렇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 사업을 받잖아요. 순간순간 좀 더 일찍 봤으면 너무 좋았을까. 한 10년만 일찍 내가 이 사업을 좀 봤으면 내가 지금쯤은 좀 누리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지금이라도 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평생 못 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습관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 네. 사소하지만 작은 감사거리들을 늘 찾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찾다 보면 그게 엄청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탱크와 노트를 매일 쓰는데 탱크와 노트 밑에 보면 이제 감사한 일들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가 모자라가지고 매번 이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요. 찾다 보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한번 갔는데 100가지 감사한 일을 쓰라고 A4 용지를 나눠줬대요. 그거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한 5개, 6개 쓰니까 쓸게. 근데 결국은 그걸 100가지를 다 채워야만 되는 거야. 내놔야 돼. 그래서 뭐까지 썼냐면 내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는 것도 감사하다. 나한테 우편을 배달해주는 사람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아침에 왔는데 이렇게 의자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또 사회 봐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거리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어요. 오로지 나한테만 감사하는 거죠. 나 오늘도 수고했어. 나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나 오늘도 진짜 너무 나를 칭찬해. 나를 감사해. 네, 그거 말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 동료, 회사, 마케팅, 기회에 대한 감사와 믿음. 예, 이거 너무 당연하죠. 예, 저한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스폰서님 감사의 대상이죠.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파트너 감사의 대상이고 속 썩이는 소비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네트워크에서 속은 썩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얘가 치약은 써.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당연히. 예,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아메이 사업에서 제가 반드시 좀 지키고자 하는 저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철학이. 그 뭐 역지사지, 역지사지. 매 순간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습관, 버릇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서가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너무 답답한 순간이 있어. 아이 왜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역지사지. 나 처음 어땠지? 내가 이 사업 처음 볼 때 어땠지? 우리 나영 스폰서님 저 7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후원하는데. 그럼 제가 7년 동안 옆에서 나영 스폰서님이랑 참 나영 스폰서님 이랬을까요? 야, 나 부담스러워. 나 오지 마. 야, 나 됐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그냥 한데. 근데 절대 나영 스폰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를 참아줬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112 수익 구조 뭐 그 이상 뭐 지금은 뭐 그냥 찌르면 나오죠. 제품 찌르면 나와요. 1000여 가지건 2000여 가지건 우리 제품 모르는 거 없습니다. 안 써본 거 없고요. 근데 저 처음에 카탈로그 받고 나서 카탈로그를 내던졌습니다. 나는 못해. 웬 놈의 이름들이 죄다 영어야. 아니 그냥 치약하면 안 돼? 에? 글리스터, 루미낙트, 폴라로이드 도대체 이거를 내가 검색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나는 못하겠다. 네, 그랬었고요. 112 우리 팀 홈미팅에서 강의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못하겠네요. 다음에 더 준비해가지고 해올게. 이러고 던져놓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게 저의 첫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스폰서라면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바라는 게 되게 많은가요? 불만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스폰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스폰서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못해요. 예, 그래서 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열정적인 자세. 자, 저의 그 25센트 라이드 닉네임이 열정영란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열정은 식지가 않아요. 제가 90세, 100세 할머니가 돼도 아마 안 식일 것 같아요.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 열정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노력이다. 관리하라. 예. 문득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빠르게 긍정으로 바꾸어라. 어떻게? 내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나의 와이야매를 다시 생각하고 음원을 듣고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막 운동을 하고 이러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엄청 긍정으로 바뀌어요. 제가 여기 우리 이강 리더가 요 앞에 있는데 어리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똑같이 20살, 21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걔네들이? 안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맨날 울고 다녔어요. 맨날 울고 다녔는데 지금 함께하는 친구 파트너가 엄청 든든한 친구 파트너가 생겼어요. 근데 생겼는데도 그 친구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관리한다고 하다 보면 맨날 카톡 일십당하고 지네들끼리 뒷담화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엄청 그냥 늘 의기소침하고 속상해해. 근데 제가 자 빨리 전환을 해봐 생각을. 너한텐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너의 파트너 친구가 있잖아. 그러면 너는 얘를 생각하면서 네 에너지를 다운시켜야 되겠니? 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뭣도 하고 운동도 하고 힘내자 함께 하자 힘을 내야 되겠니? 선택은 나의 몫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열정을 관리하는 것도 바로 능력인 거죠. 예, 열정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야 커져요. 열정이 가만히 있다고 절대 열정이 마구 막 솟아나지 않아요. 내가 뭐라도 행동하는 거죠. 뭐라도. 진짜 이 미팅에서 오늘 배운 거라도 오늘 글리코타운 정말 좋은 정보 배웠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만나보고 꼭 어떤 목적이 없어도 뭐가 달성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한 정보를 전한다 생각하고 가서 만나고 가서 함께하고 뭐 이런 행동이 있다 보면요. 열정은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역경을 관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아가는 모든 것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항이 없어. 여러분들 편안하기를 바라시죠?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지금 정체돼 있거나 어찌 보면 뒤로 후퇴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계속 뭔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는 것마다 힘이 들고 계속 좌절하게 되고 이런 순간들이 많다? 그럼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패는 그 어떤 순간보다 성공에 가까워진 타이밍이다. 이거 지난달에 우리가 책 나눔했던 오늘부터 작심삼일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던 말인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우리가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오히려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이거 뭔가 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어려워? 갈수록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에 가까워 계신 거예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은 자석이다. 이거 우리 임선미 리더님이 강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석은 뭐죠? 주변에 물질들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정은 전염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셔도 우리 맨날 우리 헬로톡 하고 나면 이강 리더가 진짜 여기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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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네. 힘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뭐 오늘도 내일도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뭐 이렇게 좀 처져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죠. 내 있는 열정마저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정 있고 밝고 유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 또 생각하는 이 사업자적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저는 이 끈기 있는 자세입니다. 포기란 없다. 될 때까지 한다. 예, 우리 박철웅 스폰서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절대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폰서님 원래 그렇게 강하신 분이고 이미 저렇게 이루셨고 성공하셨으니까 우리한테 마치 조언처럼 해주시는 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스폰서님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 매번 포기하시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나도 수도 없이 있었지만 내가 포기 안 했잖니? 안 하니까 나 여기까지 왔잖니? 나를 보고 저 말을 믿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우리 인디언 기후제 아시죠? 네, 인디언 기후제는 지내기만 하면 비 오잖아요. 신기하죠. 왜?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근데 저희 아들도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제 손을 붙잡고 한 말이 있어요. 엄마 화이팅. 엄마는 할 거야. 엄마는 반드시 해낼 거야. 왜? 엄마는 될 때까지 하잖아.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별것 이룬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지만 제 삶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방법이 있나요? 거기서 안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손재모 리더님 그 강의 중에 나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손재모 리더님의 리더의 자세.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듣는 음원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다 외울 정도로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인내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래요. 무조건 참는 거 얼마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싫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참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내는 그게 아니고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는 이 끈기, 인내는 바로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팅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여기에 저는 굉장히 짧은 이 영상에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어봐요. 이 딸 우영우가 아빠한테 제가 자폐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아빠는 나 자폐인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아빠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만의 방법이라기엔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야,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해. 살 빼려면 운동해. 대화하려면 노력해.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 네. 감동적이지 않나요? 방법은 뻔해요. 아까 우리 신아란 리더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건강 관리하려면 방법 너무 잘 알아요.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죠? 스트레스 관리. 그런데 방법은 그렇게 뻔한데 뭐가 어렵죠? 그걸 해내는 게 어렵죠. 해내는 게. 그 해내는 거는 뭘로 하는 거죠? 여러분의 끈기로 하는 거예요. 끈기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그런데 뭐가 어렵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 해내는 것이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리더의 자세. 이거는 우리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그 10가지 긍정적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 생활 속에서 저 말들을 늘 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냥 그거 자체가 리더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우리들한테, 리더들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외적 자세 한번 볼게요. 부끄럽습니다. 네. 외모. 자, 당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라.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타고난 이목구비 예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탱고와 강의를 할 때 체력 관련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어떤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뭔가 좌절을 겪었을 때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 예.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실패를 해도 넘어져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다 그게 뭐라고?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사범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성취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체력을 길러라. 예. 그리고 체력의 보호 없이는, 내 몸의 보호 없이는 내가 말하는 정신적인 어떤 것은 다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신체를 관리하는 거, 이거 자본이에요. 우리는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자본, 나의 몸, 나의 체력,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역할에 적합해야 인정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그 진짜 이목구비 뭐 키 작고 저도 땅땅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아메이 사업자로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뢰 있는 복장, 네, 그다음에 단정한 뭐 차림새,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저희 회원이시기도 해요. 두 분이 회원이신데 두 분 다 보험 설계사세요. 근데 한 분은 처음 만날 때부터 항상 투피스 슈트에다가 이 아이패드 딱 이 자료를 딱 자료집을 딱 들고 항상 힐 구두를 신고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만나러 와요. 근데 한 분은 경력도 비슷해요. 같은 일을 똑같이 하시는데 한 분은 늘 통퍼짐한 옷에다가 머리는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예, 뭐 파마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놓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신발은 그냥 운동화 딱 언제나 봤을 때 청바지도 입는 경우 너무 많이야. 그러면서 고객을 만나러 오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똑같은 보험을 만약에 들어야 된다면 저는 누구한테 들을까요? 네, 실력은 어쩌면 이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분한테 보험 가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손재모 리더님 강의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쇼윈도우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번은 허름한 난방에다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머리도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죠. 저 사람 뭐 할 것 같냐? 예, 그러면 무슨 뭐 PC방에서 무슨 알바하는 사람? 뭐 아니면 엄청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직업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력 점수를 말했을 때 0부터 10이 있을 때 몇 점 주겠냐 했더니 많이 주면 2점. 신랑감으로는 0점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분을 완전히 관리해서 슈트 입고 머리 딱 자르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저분 직업이 뭘 것 같으냐? 변호사, 의사, 뭐 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연봉은 얼마일 것 같으냐 했더니 막 억대?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력 점수 다 거의 10점, 9점, 10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이 나의 이게 관리되는 외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고 그 인상이 바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신뢰 모습이면 좋잖아요. 우리 사업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우리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직업에 맞춰 입어라. 내가 스키 선수야. 당연히 스키복 입어야죠. 수영 선수야. 당연히 스키복 입어야죠. 내가 하는 일은 이건데 전혀 그것에 맞지 않는 복장을 가지고 효율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A7070에서 나온 말인데 옷은 갑옷입니다.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갑옷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잘 갖추고 나가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갑옷을 갖춰 입는 마음으로 한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박철웅 사장님, 네, 스폰서님. 저는 박철웅 스폰서님의 머리가 한 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삐져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뭐죠? 매일 이발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매일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정말 솔선수범으로 리더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스폰서님이.
그리고 복장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입은 사람도 영향을 미쳐요. 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조금 뭔가 차려입고 힐을 신으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지죠. 그래서 허리를 펴고 꼿꼿하게 배를 집어넣고 근데 고무줄 바지 이제 이거에 집에서 뭐 슈퍼 가는 차림으로 쪼리 끌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저도 아무 데나 막 앉게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별로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옷은요.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말투.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드러낸다. 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지, 그다음에 환경이 어떨지 대충 가늠이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좀 끌리는 사람, 굉장히 격조 높은 격 있는 말을 쓰고, 그죠? 그다음에 신뢰를 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정말 뭐 욕이나 무슨 뭐 비속어나 이런 거는 쓰지도 않죠. 그 박진영이 얘기하잖아요. 그 되게 신세대 같은 박진영도 그 우리 그 뭐죠? 그 저기들 뽑을 때 사람들 뽑을 때 줄임말 쓰는 애들 절대 안 쓴다. 이게 마치 꼰대 같지만 있어요. 뭐 물냉, 비냉 우리 이런 게 이제는 익숙한데 비빔냉면, 물냉면 뭐 이렇게 말을 반듯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예.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다. 칭찬, 격려, 잠재력의 발견.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실험 같은 걸로 봤어요. 똑같은 우리가 뭐 양파를 이렇게 기른다고 했을 때 한쪽에는 너 예쁘다, 너무 너 잘 자란다, 뭐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라. 그럼 걔는 훨씬 같은 조건에서도 싹이 쑥 올라오는데 너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뭐 이런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 네가 그렇게 해서 뭐 뿌리를 내릴 수나 있겠니? 뭐죠? 얘는요 안 커요. 너무 희한하죠.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올 때에 안경호 리더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는 못 듣지만 그래서 오늘 화이팅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굉장히 성의가 있고 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에너지가 막 나가지고 진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이게 하죠.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이렇다면 그 사람 생각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말은 원래 말의 어원이 마알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이래요. 말이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게 바로 말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그다음에 따뜻한 말 이렇게 한번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표정. 말과 표정이 다르면 사람들은 표정을 믿는다. 되게 중요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안해라고 했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미안해. 그러면 미안한 걸까요? 안 미안한 걸까요? 안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고 표정 중에 사람들은 표정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못해도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고 눈이 벌써 눈만 봐도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런 진심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것의 생활화.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 표정이 안 예쁠 리가 없어요. 그리고 훈련과 노력으로 매력적인 표정을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저는 되게 집중해서 잘 듣는데 집중해서 듣다 보면 여기가 막 찌푸러져 미간이. 그래서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만약 보시는 분은 뭔가 제가 불만인가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러실 수 있잖아요. 오해를 살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몰라.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죠. 내가 누구랑 진지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상대방은 사실은 기분이 어떨지 모르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좀 한번 이것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울을 좀 보면서 나 말할 때 이러네. 여기를 찌푸리네. 그럼 항상 입꼬리를 좀 올려야 되겠네. 이런 것들도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요거 우리 스폰서님 말씀하신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발명은 자동차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래요. 근데 저 말이 너무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스폰서님 매번 하시는 말씀 아메이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내 모든 것이 속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예, 이 아메이 사업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도 한번 좀 다짐해보고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도움되시는 게 있다면 우리 배움을 실천함으로써 변화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